미국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에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4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에게 관세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스탄불에서 2차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 근원 PCE가 전월 대비 0.1%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제이미 다이머 CEO가 미국의 채권 시장에 균열이 곧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의 미국의 2분기 GDP 전망치가 2.2%에서 3.8%로 대폭 올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6월의 첫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를 한번 복귀해 보면요. 다시금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다라는 우려 속에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오늘 새벽 베센트 재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곧 통화를 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다소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 또 베센트 재무장관,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밝혔죠. 이런 점도 증시 투자 심리에 좀 더 안정감을 더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6월의 첫 거래일이자 내일은 또 국내 빅이벤트인 대선을 앞두고 있죠. 잠시 뒤에 국내 증시 오늘장 투자 어떻게 해봐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예정돼 있는 굵직한 경제 지표들, 고용 보고서부터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들까지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지 함께 짚어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도마 위로 오른 가운데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 하락세를 극복하고 막판까지 낙폭을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1% 넘게 빠지기도 했지만 장 막바지의 낙폭을 대부분 회복하면서 지난 1990년 이후 약 25년 만에 최고의 5월로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S&P 500 내에서 섹터별 흐름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11개 섹터 가운데 필수 소비재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에너지 쪽은 생각보다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아무래도 테슬라와 엔비디아였었죠.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각각 3% 그리고 2%씩 밀려났고요. 반면 팔란티어 대규모 수주 소식에 7% 넘게 급등하면서 $130 위로 성큼 올라선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의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PCE 가격 지수와 관세 소식을 주시하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5%를 돌파하면서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는데 다시 4.4% 아래로 떨어지면서 증시 투자 심리에도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고요. 다만 이번 주에도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예정돼 있는 만큼 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 국채 금리도 높은 변동성을 다시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5월 고용 보고서 만약 시장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와서 고용 시장 균열을 시사할 경우에 채권 시장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ECB의 금리 결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들도 채권 그리고 외환 시장에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예정된 증시 일정들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는 경제 지표들 가운데 고용 지표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는데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금요일에 발표되는 비농업 실업 보고서죠. 자, 이 지표, 현재 월가 전문가들은 비농업 신규 고용이 12만 5천 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 중인데 만약 컨센서스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나올 경우에는 증시가 해당 수치들을 무난하게 소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반대로 고용 건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 경우, 부진할 경우에 증시 투자 심리도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이번 주 나오는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외에도 월요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 또 목요일에 결정되는 유럽중앙은행 ECB의 기준금리, 여기에 장 마감 이후에 나오는 브로드컴과 룰루레몬의 실적까지 챙겨보면서 한 주를 또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21대 대통령 선거도 내일 예정돼 있죠. 투표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한 표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증시 관전 포인트들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김현수 아나운서와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 거래일 종목단의 이슈는 어떻게 시장을 흔들었을까요? 우선 M7 기업 상황 점검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7개 기업 모두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낸 가운데 지난 거래일 미국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에 흔들렸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던 엔비디아, 지난 거래일에는 3% 가까운 2.92%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네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 하락이 그려졌는지 체크해 보시죠. 지금 판이 바뀌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듯이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전체적으로 두 기업 모두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협정을 완전히 위반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지난 실적 발표에서 특히나 친중국적인 언급을 내놓았던 엔비디아의 낙폭이 더 두드러졌는데요. 엔비디아 아까 짚어보셨다시피 3%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컨콜 내용까지 전달해드렸죠. 그때 당시에 중국 관련 발언 크게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 좀 중국 정말 시장 좋다라는 이야기는 괜찮지만 중국 시장, 미국 정부로 인해서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막혔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6조 달러가량의 손실이 나타났다라는 발언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나 미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할지 좀 우려감을 자아내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드렸습니다. 지난 거래일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중국 관련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가장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 관련 언급을 내놓았던 엔비디아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움직임도 살펴보면요. 알리바바부터 텐센트, 바이두까지 지금 현재 대체 반도체 칩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웨이의 칩이 조금 더 각광을 받으면서 중국 내에서 엔비디아의 입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우려감이 시장을 움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장중 낙폭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난 거래에 크게 흔들리면서 장을 마감했네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장중 저점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346달러, 3.34%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슈가 하나 더 나왔죠. CEO의 마약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대선 운동 때 일론 머스크 CEO가 마약을 다량 복용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케타민 의존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일론 머스크 CEO도 이 마약 관련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 2주에 한 번 정도 복용할 정도로 의존적이진 않다라는 발언을 내놨지만 이에 대한 우려감을 더 키울 수 있는 이슈가 한 가지 더 등장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주 전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흔들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정말 그 고점을 확대하면서 상승폭을 기록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 확인하시죠. 기술주는 하락했지만 사이버 보안주는 좀 날았습니다.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 미 정부의 언급 때문이었는데요. 뉴욕타임즈의 보도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팔란티어의 기술로 국민 개인정보 통합을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정부 내에서 좀 주고받고 오락가락할 때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사용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죠. 특히나 3월에 미 정부는 정부 내 정보 공유의 확대에 대한 행정명령을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국방부가 팔란티어로부터 추가로 7억이 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죠. 여기에 더해서 미 정부가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겁니다. 이에 따라 팔란티어의 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장중 차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7% 넘는 상승, 기분 좋은 상승폭 그려냈습니다. 특히나 장중 고점으로 장 마무리한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주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날 실적 발표, 호실적을 내놨던 지스케일러 10% 가까운 상승폭 기록,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함께 팔로알토도 기분 좋게 상승폭 그려낸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이렇게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함께 미 정부의 언급이 시장을 움직였던 날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가오는 미 증시 어떻게 대비해 봐야 할지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짜보시죠. 지금까지 특징주 시황 만나봤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6월의 첫 거래도 이제 밝혀졌고요. 자,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이 고민이 많아진 투자자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뭐 네. 타코 트럼프, 그러니까 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뒤로 물러선다. 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왔고 이제 뭐 메가라든지 그런 뭐 조롱의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금 관세,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과 관련해가지고 50%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한마디로 목리에 지금 발목이 잡힌 것 같은데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중 간의 관세 유예로 해서 이제 관세 얘기가 물밑으로 좀 들어갔었는데 네. 다시 또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외국산 철강에 대해서 50%로 2배 정도 관세를 인상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무역 갈등이 다시 확대될 우려에 처했는데요. 네. 3월 12일부터 외국산 철강 또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6월 4일부터 다시 50%로 2배 네. 가까이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왜 이런 이 얘기가 나왔을까를 예.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니폰 제철이 US 스틸의 인수 합병을 그렇죠. 승인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세 인상을 통해서 철강 산업 안정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촉발이 됐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중국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철강주들이 일제히 애프터 마켓에서 급등했어요. 예.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라는 또 철강 관련주가 있는데 23% 정도 급등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스틸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기업은 10.27% 급등했는데 막상 US 스틸은 1.8%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직격탄을 맞는 그런 산업들이 자동차, 네, 건설 맞습니다. 이런 쪽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원가 상승 부담 때문에 그래서 애프터 마켓에서 이런 기업들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또 하나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런 그 국가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 종목 품목별로 고율 관세를 다시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와 기술 패권의 영향이 있는 반도체 쪽으로도 확산되지 그렇죠. 않을까 예, 맞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좀 긴장을 했던 지난 주말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있었죠. PCE 물가지수 이런 부분들도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PC 물가 지수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상승한 걸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전월 대비해서 0.1%, 전년 대비해서는 2.15%였는데 그냥 둔화된 겁니다. 2.3%에서 둔화된 걸로 나왔었고요. 또 근원 CPI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0.12% 상승, 전년 대비는 2.52%였는데 둔화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소비자 심리 지수도 예비치인 50.8% 대비해서는 52.2%로 상향돼서 나왔다 이런 것들도 시장에 좀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네. 요소가 됐고요. 1년 기대 인플레도 지난번에 7.3%에서 6.6%로 하향되면서 그렇죠. 나타난 것들이 이제 인플레 우려는 조금 더 이제 잠잠해지지 않았나,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네.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징주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선 빅테크 기업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잘 마쳤고 네. 당시에도 주가가 잘 가졌는데 지난주 이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기준으로는 또 3% 고꾸라졌거든요.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대신에 중국산 AI 칩으로 전환하겠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타격을 받을 이런 전망이 나타나면서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가 또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자 갈등 확대 우려로 해서 이제 중국과 연관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또 젠슨 왕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 관세 때문에 H20 대중국 판매 금지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수십억 달러 손실이 났다.
이렇게 언급한 점도 부담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중국의 빅테크들이 네. 엔비디아 제품 구매를 하지 않고 화웨이 칩을 구매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부담이 되는 요소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제 그 재미있는 거는 그동안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매수를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5월 한 달간은 1조 8,140억 정도를 순매도했는데 순매도 상위 종목에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실적 발표 이후에 여기서 140한 2, 3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갭 상승한 이후에 다시 음봉이 나왔고요. 거래량을 보면 상승했을 때 거래량 정도가 하락할 때 나왔다라는 거는 앞으로 추가적인 조정이나 이 저항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것을 암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주봉상으로 보면 신고가가 153달러였는데 지금 140달러 찍고 나서 135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130달러에서 140달러 선에서 좀 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미중 간의 갈등을 좀 더 지켜보면서 네.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통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중 갈등 때문에 똑같이 하락폭이 꽤나 커졌는데 지난주에 3% 넘게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그 6월달 로보택시 출시 때문에 사실 많이 올라왔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이제 도지를 떠나서 테슬라로 복귀한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도 또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근데 역시 그 테슬라의 경우도 트럼프의 이 대중국 강경 발언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죠.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 미중 갈등 확대 우려가 나타나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또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가 또 실패한 것도 그렇죠. 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알루미늄 철강 관세 인상의 여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동차 업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도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의 경우는 아까도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일봉 차트 상으로 보면 214달러까지 낙폭이 커져 있다가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350달러 선까지 그렇죠. 넘어섰었어요. 예. 그래서 346달러 정도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375달러에서 400달러 선까지는 저항이 좀 그렇죠. 있을 것으로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지금 보면 한 320달러에서 350달러 선에서 미중 갈등 이제 관세가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이제 보고 이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기다리시는 유연한 전략도 필요해 보이고요. 당분간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더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이런 조정도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다음 살펴볼 기업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수상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가 잘 세게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팔란티어 어떻게 보시죠? 네, 사실 정말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네. 아무리 뭐 AI 소프트웨어 업체 독보적인 선두주자라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정부 기관의 개인 정보를 통합해서 국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그러면서 이 핵심 기술의 파트너로 팔란티어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3월 달에 행정명령으로 기관 간의 또 데이터 공유를 지시한 바가 있었고요. 팔란티어의 플랫폼 파운드리를 국토안보부 또 보건복지부 그렇죠. 국세청 이렇게 여러 부서에 도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국세청과는 시범 적용 이후에 연구 계약을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에쿠아도르에서 밀수와 마약 방지를 위해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이번 이민 또 사회부장, IRS 이 주요 기관들의 민감한 기록들을 전부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인데 거기에 관련 플랫폼을 팔란티어와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저는 성장성을 높게 보는데요. 지금 추경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신고가 돌파를 한 상태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있으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는 차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추경 매수는 부담스러우니까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는 133달러 이게 목표가가 아니라 네. 지금 뭐 투자은행들이 제시한 150달러, 그렇죠. 160달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지금 신규나 추가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거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사이버 보안 업체 G스케일러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 9% 넘게 올랐는데 네. 이 기업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오르면 사실 보안 업체는 따라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관성이 또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G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그 실적 발표를 했었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사이버 보안 회사인데 연간 매출 전망이 상향 조정됐다. 그다음에 EPS와 매출이 예상을 상회했다.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 그 보안 회사의 한계가 사실은 그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또 유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대만큼 수주 증가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게 이제 파이퍼 샌들러고요. 네. 예, 그래서 목표 주가를 260달러 정도였으니까 지금 주가가 275달러니까 네, 넘긴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목표 주가를 오버슈팅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보면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소형주 같은 이제 테마와 이슈, 실적 발표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추경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눌림목 공략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2분기, 3분기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네. 역시 좀 의문이 남아 있어서 그렇죠. 예. 차익 실현 이후에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불황 속에서 이 뷰티 파워를 입증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이 뷰티 업체 울타 뷰티입니다. 이 기업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와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 가장 큰 뷰티 용품 소매업체라고 하는데요.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도 알려져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가 발표됐다. 그래서 오펜하이머 쪽에서는 앞으로 매장 내 운영도 견고하고 프로모션 전략도 합리적이다. 그래서 향후 아마존이나 월마트와의 경쟁 속에서 목표 실행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이래서 목표 주가를 465달러에서 지금 510달러로 높여 잡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장에 너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465달러 정도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울타뷰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기 491달러 정도를 고점을 돌파하면서 윗꼬리가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491달러 고점을 찍고 종가는 470달러 그렇죠. 정도에 마감이 됐는데 여기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보면 아직도 이제 고점까지는 갈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점이 역시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450달러 정도까지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추세적인 상승은 뭐 지속될 가능성이 네.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좋은 비유까지 남겨주셨고요. 자, 끝으로 1112 오랜만에 들고 오셨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예, 일라이릴리는 여러분들 아마 마운자로 그 비만 네. 당뇨 치료제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또 노보노디스크 하면 위고비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 성인의 5명 중에 1명이 비만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증 치료제 쪽의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서 사이트 원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네. 기업과 인수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비만 당뇨뿐만 네. 아니라 이제 통증 치료제까지도 시장에 진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진통제 네.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월가 대형은행들은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는데요. 1,190달러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라이릴리는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 목표 주가까지는 한 40%에서 50%까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상황에서 저가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목표 주가는 1,000달러까지도 지금 955달러가 일봉 차트상의 고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달러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저점 매수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은 말씀을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